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이 이명박근혜 사면 추진한다고 왜 이건 멀리 안 띄우니?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네 반대는 해도 그 난리를 쳐도 어찌됐건 간에 사면 반대가 더 높아.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은 자기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근혜 지지자들한테 난 취임하자마자 이명박근혜 사면하겠다. 일단 첫 번째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 윤석열은 대표적인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뭐 당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자세인데 이명박근혜 사면이 우리 되게 열받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가 법과 원칙에 잡아넣었잖아. 심지어 박근혜한테는 구형이 45년을 냈어. 지가. 아니 그러니까 귀하신 따님을 빵에 넣고 찾아갔습니다. 어? 아니 그래놓고 당선되자마자 사면 추진하겠다고 얘는 아니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진짜로 이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건 그거고 지은 죄만큼 뭐 이것을 뭐 형기를 무슨 3분의 2를 살았냐 반성을 하고 있냐 나 같으면 사면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낙선하더라도 이게 멋있는 거거든. 미친놈 지가 구형을 45년이나 해놓고 지금 사면하겠다는 게 도대체 뭐야. 박근혜가 이명박이나 반성을 했어 뭐랬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주 당 인간들이 그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냐. 뭐 정책이라는 게 다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은 사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만에 하나 다른 우주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은 사면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나한테 털끝만 치라도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지 뭔가 행동을 하는 건데 윤석열한테 사면하는 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만약에 박근혜가 실제로 사면돼서 깜빵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보수의 정치의 중심은 박근혜가 되는 거지 청와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바보짓을 어떤 멍청이가 하겠냐고. 아니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박사모 세력을 비롯해서 사실 지난주에 박사모가 뭐 자기 찍는다고 했다가 그 거짓말이 좀 들통났잖아요. 그러면서 박사모 세력을 비롯한 자기를 앞으로 찍어줘야 되는 지지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조건도 뭐도 없이 사면해주겠지라는 말 한마디에 찍어줄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짜 나쁜 대통령.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이명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명박근혜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그 진심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모님 모시는 심정으로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깜빵에 넣은 사람이 깜빵에서 다시 빼준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억하심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런 박근혜 깜빵에서 빼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 좋아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맞아. 생각하는데 사회생활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명박근혜를 사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이 제2의 촛불 정부를 만드냐 못 만드냐에 대한 문제. 이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두 번째 대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정말 얘도 그래도 캠프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발언을 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라는 게 사실 추미애 후보가 그동안 전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2의 촛불 정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지금 발걸음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꺼냈다는 거는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꺼낸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게 진보 보수가 결집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이거 갈라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어떤 네. 거냐면 공학적으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역이용하는 측면이 있죠. 업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소위 그런 대선이라고 말하잖아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복수 대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뭐 전직 대통령들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명이나 구속되고 감옥에 있는 거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일부 진보 블록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냈던 촛불 그 의미를 많이 퇴색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쪽은 전략적으로.
그래서 단단하게 우리가 안 뭉치고 있을 때 복수하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근혜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가지고 사면하겠다 이런 건데요. 나는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이낙연 후보가 이명박근혜 사면 이야기했다가 지지율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저쪽 이야기를 하면 이거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청년들아 잘 봐.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뇌물 받아 처먹고 수백억씩이나 해 처먹고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떤 반성도 없이 사면하겠단다. 그것도 잡아 쳐 넣은 놈이. 이게 나는 공정이라고 봐. 불공정하잖아. 저 사람들은 뇌물 받아 처먹어도 한 3, 4년만 살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야? 윤석열 아무 기준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 진행자가 할 말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이렇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하다가 최근에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여론이 엄청 높게 나와요. 이 부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이 이런 말을 꺼내는 거는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라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게 2030 세대에 대한 문제잖아요. 홍준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두 개 중에 정권 교체에 대한 이 요구에 올라타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는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짜장면 짬뽕 이렇게 가요. 짜장면 짬뽕 그랬을 때 내가 짜장면 했을 때 짜장면으로 올 사람이 더 많다고 판단이 들면 이거는 명확한 선명한 입장을 딱 내면서 짜장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짜장면으로 가는 사람과 짬뽕으로 가는 사람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지 모를 때는 그럴 때는 중간치기 전략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생각은 정권 교체에 있어서 이 부분이 5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짜장면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이명박근혜 사면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게 지금 선거 전략적으로 맞다라는 지금 판단이 내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예. 안 그러면 이렇게 멍청한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수이어 결집하라 이런 거예요. 맞아요. 저번에 네. 그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도를 갖고 던진 말이거든. 부끄럽거든 지금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들이 다 정상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는 야 전두환도 정치 잘했대.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윤석열이 끄집어내 준 거거든. 이 사람한테 정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오직 표를 위해서는 온갖 말을 다 던질 만한 인간이고요. 얘가 최근에 하는 말들 다 거짓말입니다. 단 한 번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인사를 해본 적이 없대. 그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해 이 새끼야. 한동훈은 뭔데 그럼 살아있는 증거인데.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검찰총장을 하면 문 대통령이 인사하면 코드 인사라고 지랄 연병들 하던 사람들이 윤석열은 문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인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청와대 비서진을 꾸미는데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굉장히 드는 사람 하나를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당연한 거야 그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인사를 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제가 김관정 형사부장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작년 6월 16일 날 한동훈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라고 윤석열한테 총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한 날 총장이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윤석열의 행태를 보고 나서 그 채널A 검찰 수사팀에 있는 팀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이 과연 검사들의 총장인지 아니면 특정인 한동훈의 총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직접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징계 의결문하고 판결문하고 다 나오는 말이에요. 사사롭게 행동만 하는 자입니다. 아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성함이 뭐예요? 그 아줌마야? 국민의힘 60대 지지자분. 목소리 좋은 누나.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뭐 이렇게 관심 받는 것 자체는 근데 대통령 까면 안 되는 자이기 때문에 우보 말리라고 했잖아요. 소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 힘으로 대선 레이스 4개월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돼. 일이 일비하지 마시자고요. 지지율 좀 잘 나온다고 난리치고 민주당 개혁해야 돼. 그것 때문에 선거 쳐 원래. 특히나 그 정권 교체 그 여론이 항상 높게 나온다. 이것 때문에 그 말 정권 교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써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명박에서 박근혜가 될 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고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바뀔 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는 항상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정권 교체라는 그 말 때문에 착취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실제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그 가능성에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정권 교체를 외쳐봤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내 삶이 좋아지겠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표를 찍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재명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윤석열의 당선되고 나서 일성이죠.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인데 하나도 공감되는 게 없다. 어떻게? 인간 자체가 유전자랑 나랑 완전 다르네. 특이하다 진짜. 하나도 말을 공감되는 게 없는 것, JTBC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윤석열이 처음으로 고개를 도리도리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도리도리를 안 하는 순간 뇌가 굳어버렸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냥 앉아가지고 공정과 상식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움직이는 행동은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이 이렇게 토론한다고 쳐. 언론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지는 거야. 윤석열 선방. 이렇게 쓰면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고, 정반대로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었던 윤석열 후보 이렇게 쓰면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게 현실이라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언론들의 방향성을 정하는 게 또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묘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 여론조사를 먼저 띄워놓고 여론을 조작한 뒤에 네. 국민들이 아까 말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죠. 여론조사가 왔는데 내가 응답을 안 해. 그만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야. 듣기 힘들더라도 이재명을 찍으세요. 그게 나중에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거죠. 여론조사 한두 번 와보잖아, 누구한테나. 네, 그렇죠. 바쁘다고 그걸 유보하지 말란 말이야. 네. 바쁘다고. 근데 한 번씩 서울에 사는 지역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서울, 나이 40대 하면은 인원이 다 찼습니다.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끄고 어쨌건 간에 20대로 해, 20대로. 여론조사가 왔어. 근데 내가 지금 시험 면접 보고 있어. 잠깐만요, 면접관님. 저 잠깐만 1,000원 받고 올게요. 하나 나올 거 찍어. 그래야 우리가 이겨. 거기서 떨어지면 세상 갈 데 없어? 그리고 우리 20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집 전화에 있는 사람들 다 20대. 착신해가지고 다 핸드폰으로 연결해놔요. 집 전화 다 착신 걸어가지고. 여론조사를 그쪽이 유리하게 조작을 하고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윤석열 토론을 했더니 윤석열 선방했다. 이런 헤드라인만 안 나오게 만들면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